푸른 하늘이 드넓게 펼쳐진 주말 아침. 김철구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소형차 모닝을 꺼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창문을 살짝 열어두니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철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의 주말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소금빵이 기다리고 있겠군. 김철구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가 이끄는 대기업 철구 그룹은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누구나 알아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사람들의 상상과는 달랐죠. 값비싼 명품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즐겨 입었고 화려한 고급차 대신 소형차 모닝을 타고 다녔어요. 회사 직원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신분에 맞는 차를 타셔야죠. 비서실장이 자주 건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김철구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든 내 마음이야. 화려함보다 소박함이 더 값진 거라네. 그에게 있어 주말 아침의 소금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삶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빵집을 찾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김철구에겐 편안함이었죠. 오늘도 그는 강남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고층 아파트들과 번화가를 지나며 김철구는 자신이 일궈낸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야. 이것이 김철구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였어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 김철구의 모닝이 천천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자 그는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끼어들더니 김철구의 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죠. 이런. 김철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가벼운 접촉음과 함께 두 차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리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외제차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성난 표정으로 내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김철구가 먼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김철구의 모닝과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어르신, 눈이 안 보이면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이거 수리비만 몇 천만 원인데. 김철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상대방 차에는 거의 흠집도 나지 않았는데 과장된 반응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마세요. 뭐라고요? 당신같이 허름한 차 타는 사람이 보험료나 제대로 내고 다니겠어요? 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철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강 여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 할아버지가 내 차를 들이받고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10분 후 순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김철구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강 여사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사고 경위를 설명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신호도 무시하고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면서 보험 처리도 거부하고 있어요. 김철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경찰관은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두 분 다 경찰서로 오셔서 정확한 진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철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롭게 시작했던 주말 아침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자신의 소중한 소금빵을 사러 가던 길이 경찰서로 바뀐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담담히 경찰차에 올랐어요. 경찰서 내 조사실의 형광등 불빛이 김철구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좁은 공간에서 그는 묵묵히 경찰관의 질문에 답했어요. 맞은편에 앉은 강 여사는 계속해서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분명 신호 위반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저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 고급 외제차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죠. 김철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의 소박한 외모와 작은 차는 종종 사람들의 오해를 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불쾌했던 적은 없었죠.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김철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구형차에 제대로 된 블랙박스가 있을 리가요.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철구 씨 신분증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김철구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더니 잠시 눈을 크게 뜨는 듯 했지만 곧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김철구의 신분을 알아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면 운전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사고 내면 젊은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강 여사의 말은 계속해서 가시 돋쳤습니다. 김철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김철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옷을 입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죠. 강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철학 강의는 됐고요. 빨리 보상 문제나 해결합시다. 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순간 김철구는 결심했어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사건을 진실대로 해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이 오만한 여성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좋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철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7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내일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오늘의 소금빵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과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철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도 비처럼 무거웠죠.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사고 내신 여성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회장님을 가난한 노인네라고 표현하며 사고 내용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김철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세히 말해보게.
그 여성이 자신의 SNS에 돈 없는 노인이 내 차를 바꿔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인 운전자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고 있어요. 김철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 이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해결될 테지만 그건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실이 외형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했나? 경찰에서 오늘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회사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김철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가는 걱정하지 말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그날 오후 김철구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SNS에 퍼진 이야기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회장의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죠. 회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구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는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지는 것이 있지. 바로 오해란다. 회의실에서는 임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회장님,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빨리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김철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으로 해결된다면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겉모습이라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천박해지겠나. 오후 늦게 김철구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 여사의 SNS 글이 뉴스에까지 보도되었다는 것이었죠. 노인 운전자의 위험성, 가난한 노인과 부유한 여성의 갈등 등의 제목으로 사건이 완전히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철구의 가족들도 걱정 전화를 해왔어요. 아버지, 왜 그냥 신분을 밝히지 않으세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참을 필요가 있나요? 김철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방법,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방식이어야 했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야. 김철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철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노인 운전자의 횡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어요. 강 여사는 인터뷰까지 자청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협했어요. 노인이라고 봐주니까 더 큰 소리치는 거죠. 김철구는 아침 신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싶었죠. 회장님, 이제는 정말 대응해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주들도 동요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그날 오후 김철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이미 사고의 책임이 강 여사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론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경찰서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노인으로 알려진 김철구를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죠. 하지만 고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김철구를 보고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분이 그 할아버지 맞나요?
한 기자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김철구는 당당하게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조사실에서는 강 여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지만 김철구와 함께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철구 회장님, 지금까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김철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명확했어요. 강 여사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철구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강 여사님이 SNS에 올린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입니다. 또한 허위 진술로 인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그것이 그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았군요. 김철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경찰서 밖에서는 기자들이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죠. 경찰서 밖으로 나온 김철구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던졌어요. 김 회장님, 왜 지금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소형차를 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김철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렸어요. 비서실장이 다가와 귓속말로 회사 이미지를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지만 김철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철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가입니다. 저는 단지 소금빵을 사러 가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소금빵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소금빵이요? 대기업 회장님께서 직접 빵을 사러 다니신다고요? 김철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30년 넘게 같은 빵집의 소금빵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작은 행복이죠. 이 말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소금빵을 사러 가던 재벌 회장, 검소한 생활의 대기업 총수 등의 제목으로 김철구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강 여사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녀의 SNS는 비난 댓글로 가득 찼고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력 없는 허영심 많은 여성으로 규정했죠. 다음 날 아침 김철구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존경의 눈빛이 더욱 깊어진 듯 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뉴스 봤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철구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하지만 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 오후에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회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어요. 김철구의 검소한 생활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회장님의 가치관에 공감하고 있어요. 김철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가 상승은 중요하지 않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회의가 끝난 후 김철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평소와 같이 보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더 깊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한 통의 편지를 전달했어요. 발신인은 강 여사였습니다. 김철구는 천천히 편지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과 함께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김철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보겠네. 이번 일이 그녀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 김철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강 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카페 전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강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만만한 표정 대신 수수한 차림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김철구에게 다가왔어요. 앉으시죠. 김철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김철구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어요. 비싼 차, 명품 가방. 그것들이 제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죠. 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천박하게 살아왔는지를. 김철구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강 여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회장님께서는 저를 고소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으셨나요? 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복수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길 바랐어요. 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번 일로 직장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김철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번 일이 당신에게 값진 경험이 된 셈이군요. 강 여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회장님께 작은 보답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김철구가 봉투를 열자 소금빵 교환권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알아보니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빵집의 교환권입니다. 1년 동안 매주 소금빵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철구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고맙습니다. 이 소금빵의 의미를 이해해 주셨군요. 카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건가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김철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강 여사는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김철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김철구에게는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강 여사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김철구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주말 아침, 김철구는 여느 때처럼 모닝을 타고 소금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도시는 겨울을 준비하는 분주함으로 가득했어요. 김철구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소금빵 회장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그의 검소한 생활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김철구식 생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물질적 풍요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이죠.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군. 김철구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빵집에 도착한 그는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문을 열었어요. 빵집 주인 박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이구, 회장님 오셨어요. 요즘은 손님들이 회장님 때문에 더 많이 찾아오십니다. 김철구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저 빵이 맛있어서 오는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다들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대요. 어제는 한 청년이 와서 김철구 회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철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소금빵을 받아들고 가게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베어 물자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강 여사였어요.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회장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강 여사가 김철구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김철구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소금빵 드셔보실래요? 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작은 교육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 가르치는 일이에요. 김철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군요. 축하합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는 이제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회사는 어떠세요? 강 여사가 물었습니다. 김철구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가 생겼지. 우리 회사가 가치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웠어. 직원들의 내면적 성장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 정말 멋진 변화네요. 강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빵집을 나섰어요. 김철구는 모닝 앞에 서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그 차를 타시는군요. 강 여사가 말했어요. 김철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철학을 담고 있어.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야. 강 여사는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그 가치를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철구는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법이지. 나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소. 모닝이 조용히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김철구는
백미러로 손을 흔드는 강 여사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소금빵 한 조각의 행복, 그것으로 충분하지. 김철구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지켜온 그의 여정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빛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작은 소형차 한 대가 도시의 거리를 조용히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면서도 가장 검소한 사람, 김철구가 타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